자, 17일간의 세계인의 축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폐막을 이번 주에 폐막하죠. 감동적이었고 아쉽기도 하고 재미난 장면도 있고요. 땀을 흘렸던, 메달을 따든 따지 않든 땀을 흘렸던 우리 선수들의 로고에 박수를 드립니다. 자, 이슈 브리핑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하여간에 이번 겨울은 뭐 도대체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는 것 같습니다. 눈이 갑자기 내리는가 하면 날씨도 언제 춥고 언제 더울지 모르는, 언제 따뜻할지 모르는 그런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들 하는데 글쎄요, 앞으로도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간에 이제 봄은 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요, 평창 동계올림픽이 계속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이 와중에도 국민들이 그렇게 궁금해했고, 지난 10여 년간 그렇게 따져 물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현재 돌아가는 상황, 검찰의 수사 내용 뭐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은 정해진 것 같습니다. 현재 그 평창 동계올림픽이 시작되면서도 현재 이제 끝날 때까지 검찰이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검찰에 의해서 많이 해소가 될 것이리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수사를 맡은 게 세 갈래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죠.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다스. 다스는 누구 거냐? 근데 현재 드러난 것까지 보면은 아무래도 물론 예전에도 국민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 전 대통령의 것이 아니냐라는 것으로 그 결론이 점점 그쪽으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현재 그 서울중앙지검 첨단 범죄수사 1부 그리고 서울 동부지검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그 검찰 소환을 한 3월 초나 3월 중순 그 사이에 아마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그 혐의점, 의혹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현재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명 그 금고직이라는 그 측근들도 모두 구속이 돼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다스는 이 전 대통령 것이다 라는 그런 진술을 계속 하고 있는 거 봐서는 아무래도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이다 라는 그런 결론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면은 그 다스의 전 사장이었던 역시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성우 전 사장, 그리고 핵심 경영진, 이 전 대통령의 조카 이동형 씨, 이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씨의 아들이죠. 이런 사람들 모두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설립에서부터 운영에 깊숙이 관여했고, 그 차명 지분까지도 갖고 있으며 재산 뭐 이런 것 다 이렇게 술술 불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다가 그 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졌던 그 청계재단 이병모 전 사무국장 서류 파기하다가 걸려갖고 구속됐죠.
지난 13일에 긴급 체포되고 15일에 구속이 됐습니다. 또 그 삼성이 다스의 미국 내 BBK 투자금 반환 소송할 때 그 변호비를 한 40억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 돈을 대납했다라는 그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학수 전 부회장이, 삼성 부회장이 검찰에 직접 조사를 받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뭐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삼성이 다스 그 소송, BBK 소송으로 인해서 40억 정도를 대납한 것은 사실은 이게 뇌물입니다. 뭐 그것이 뭐 이건희 회장의 그 사면 복권을 전제로 했든 안 했든 간에 여하간 한 기업이 대통령의 일에 나서서 돈을 수십억을 대납했다는 것은 일반 우리 국민들이 생각엔 절대 있을 수도 없고,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된다면 일반 사람도 벌써 구속돼서 교도소에서 살고 있겠죠. 그리고 또 그 MB 집사로 불려졌던 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구속이 되고, 그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 그 특활비를 가져다 썼다, 뭐 이런 내용. 또 삼성하고의 그 관계를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했고, 그 BBK 그 소송 문제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남은 돈을 이 전 대통령한테 또 줬다라는 식의 그 내용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이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확신하게 하고 확인을 하려고 하면은 현재 드러난 거로 인해서는 정황 증거밖에 안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은 그 등기상, 서류상 이 전 대통령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도곡동 땅, 예전에 그 말이 많았던 도곡동 땅에 그 매각대금 150억 원이 이게 어디로 갔느냐? 이게 다스로 흘러갔다. 그렇게 되면은 정황상으로, 서류상으로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정황상으로는 분명히 다스의 소유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도곡동 땅을 매각한 그 대금을 가지고 친형인 그 이상은 현재 다스 회장 이 그 다스 지분을 매입한 종잣돈으로 쓰였다. 결론이 그렇게 난다면, 또 그래서 이 전 대통령이 도곡동 땅의 또 실주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 돈이 현재 검찰 수사에 의해서 드러난 거야면 그 돈이 도곡동 매각대금에서 그 150억이라는 돈이 다스의 지분을 매입한 종잣돈으로 쓰였다는 정황이 드러났고, 이에 따라서 다스의 실소유자는 도곡동 땅의 주인이기도 하다. 이런 전제가 성립이 되죠. 지금까지 이 전 대통령 측은 차명재산 존재를 아예 부정을 했습니다. 그 현재 검찰 수사를 과거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따른 정치보복이라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그렇게 얘기했던 측근들도 점점 발을 빼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 명백하게 하나 둘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거 이 전 대통령이 옆에 있다면 큰일 나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측근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검찰이 지난번에 그 영포빌딩, 청계재단이 있는 영포빌딩에 그 압수수색을 하면서 2번이나 했죠. 그 지하에 비밀 사무실, 거기에서 압수했던 서류, 뭐 하드디스크 이런 거 분석이 웬만큼 끝난 것 같습니다. 아마도 거기에서 결정적인 증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면, 들려온 얘기로 검찰이 그 영포빌딩 그 수색하면서
관리인이었던 사무국장 이병모 전 국장이 숨겨둔 외장하도 압수했고 여기에 다스 실소유자가 이 전 대통령을 추측해야 하는 그런 물증도 나왔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서류상으로는 등기상으로는 다스가 이상은 지금 현 회장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뭐 사망한 그 김재정 그 처남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래는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다. 이것이 확인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에 이제 그동안 그 다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자들도 그렇고 국민들이 의혹을 가졌던 것이 BBK 때문에 그렇습니다. BBK라는 게 뭐냐?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김경준 씨와 함께 만들었던 투자회사입니다.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돈을 다 날렸죠. 그 사람들 현재 뭐 보상 받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은 이 BBK는 사기였다는 것이 나중에 드러났습니다만 자기는 그 BBK에 뭐 관여한 적이 없다. 이것이 이 전 대통령의 그동안의 주장이었습니다. 분명히 광운대 가서도 동영상에도 나왔는데 자기가 만들었다 해놓고도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는 참 이상한 자기가 했다라고 한 그 동영상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야간에 이 BBK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알려졌고 거기에 대한 수사가 확실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것이다 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다스의 그 돈 140억이죠. 140억이 찾기 위해서 다스가 왜냐하면 BBK 투자한 돈입니다. 찾기 위해서 미국 로펌을 통해서 소송을 했고 어쩌째 해서 거기에 또 총영사, 미국 총영사까지 동원을 해서 어떻게 해서 다스에 다시 140억을 받게끔 그렇게 해줬단 말입니다. 직권남용이죠. 이 전 대통령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기 형의 재산을 찾아준 거를 청와대의 힘으로, 정부의 당시 힘으로 만든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은 무조건 성립이 됩니다. 만에 하나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판명이 돼도 그 상황을 봤을 때 직권을 남용해서 그렇게 다스의 140억을 돌려받게 했다는 것은 분명한 범죄 혐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래저래 하여간 이 전 대통령은 그 범죄 혐의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아무래도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거 제가 한번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다스의 협력업체 금강 이영배 대표가 지난 20일에 구속됐잖아요. 이분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을 관리했던 분으로 그렇게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스 외에도 다른 차명으로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관리했다라는 분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구속이 된 겁니다. 물론 자기 그 와중에 자기도 또 챙길 건 챙기고 뭐 이런 혐의도 있습니다. 이분이 아직 입을 안 연 것 같은데 조만간 현재 구속이 돼 있기 때문에 좀 더 솔직한 그런 내용이 나온다면 이 전 대통령이 빠져나가기에는 조금 더 빠져나가기에는 더 힘들어질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확인이 되고 판명이 된다면 2007년 대선 과정부터 현재까지 이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철저하게 속이고
심한 말로 얘기하면 사기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덕적 정치적 책임에서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2007년 그 검찰 조사 당시 도곡동 땅은 이전 대통령하고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측근들도 이젠 다시 다 말을 바꿨습니다. 도곡동 땅 이전 대통령 건 맞다. 이렇게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돈을 관리했던 분 또 서류 처리를 그 이전 대통령이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다 밑에 사람들 내지는 측근들이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입 그리고 그 사람들이 혹시나 갖고 있을 서류라든지 증거 이런 것들이 이제 튀어나오면 현재 검찰이 그건 많이 확보한 것 같습니다. 튀어나오면 이전 대통령의 그 법적인 처벌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삼성 그 이학수 부회장, 전 부회장이 자수서까지 썼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지시로 인해서 그 다스 소송, 그 BBK 소송 대금을 140억을 받는 그 재판에 로펌을 동원했다. 그 로펌에 들어간 경비 40억을 이건희 회장이 승인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그걸 먼저 요구했었다. 이런 식의 자수서를 썼다고 합니다. 이거 단순 뇌물죄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제3자 뇌물죄하고는 좀 차원이 틀리죠. 제3자 뇌물죄는 한 다리 건너서 남을 위해서,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을 위해서 삼성 이재용 회장의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주게 만들었다. 뇌물을 주게 만들었다. 이것이 제3자 뇌물죄고, 단순 뇌물죄라는 것은 이름이 단순 뇌물죄지만 형법상은 더 큽니다. 왜냐하면 직접 받았다는 얘기예요. 돈을, 뇌물을. 그리고 또 직접 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순 뇌물죄는 이게 현재 법상으로 보면 부정한 청탁에 대한 그 입증이 안 되더라도 공무원 직무에 대한 관련성만 인정이 되면은 뭐 좀 해줘라. 이런 청탁이 없다라도 예를 들면 이건희 회장을 사면시켜 주십시오. 이런 청탁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게 뇌물죄로 성립이 됩니다. 검찰이 당시에 그 삼성 대납 결정 이면에 이건희 회장 특별 사면을 요구하는 그런 묵시적인 청탁도 있었다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묵시적인 청탁. 돈을 받은 거는 돈을 줬다는 사람이 일단 확실하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것이 거기에서 이제 40억 가운데 얼마가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남은 돈을 또 이전 대통령한테 흘러갔다는 그런 정황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이 단순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얘기죠. 평창 올림픽, 동계 올림픽으로 인해서 검찰의 소환 시기가 늦어진 것뿐이지 사실상 오히려 검찰한테는 그 시간 동안 더 많은 증거 확보와 증언 이런 것들을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벌어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전 대통령이 현재 받고 있는 국정원 특활비, 다스, 그리고 삼성의 단순 뇌물 이런 세 가지만 제대로 확인이 된다 하면은 어쩔 수 없이 검찰 소환은 뭐 불문 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 옆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것이 이제 3월 초에서 빠르면 3월 초에서 3월 중순 사이에 이루어진다고 하니까요. 한번 여러분들도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평창 올림픽 이제 폐막식만 남겨놓고요. 북한에서 폐막식
또 대표단을 보낸다고 합니다. 이방카, 미국의 이방카 보좌관도 온다고 하죠. 모쪼록 그 평화의 분위기가 좀 무르익어서 대한민국에서는 전쟁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 그런 날이 기대됩니다. 제발요. 자, 오늘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봤습니다. 이슈 브리핑. 자,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짧으나마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